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중개행위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개인인 경우든 법인이든 다 인감도장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자,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등록을 하고 보조는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보면은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이 있고요. 별표 2에 보면은 개공 플러스 소공이 있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것 암기 프린트 31번 있죠.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 제29조 1항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 서명날인. 이 서명날인은 모든 개업공개사는 서명날인 해야 되는데 소속공개사는 모든 소속공개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그 당의 업무를 수행한, 즉 소속공개사가 사무소에 10명 있으면 10명 다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중에서 그 업무에 관여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 되기 전에 모두 다 미리 사전교육으로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사전교육이 아니고 사후교육으로서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받죠. 교육을. 연수교육은. 지금 이거 암기 프린트 31번 별표 2에 있죠. 다 있는 내용이죠. 필기 혹시 안 하셔도 31번에 맨 밑에 개공 플러스 소공. 그래서 암기 프린트 이 두 장만 암기해도 최소한 7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조금만 더 보충하면 80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두 장밖에 안 돼요. 뭐 20장, 200장 많이 하면은 더 적중률을 높이겠지만 최대한 두 장으로 줄여듣는데도 뭐가 강의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인터넷에 글 올리는 분들 보면 많더라고요. 이 두 장으로 압축시켜 주는데 이거보다 더 딱 40문제만 왜 56번까지 했냐고 40번까지만 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딱 40문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가 안 되니까 중개사법까지 신경 써야 되겠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개사법이 최고 중요해요. 민개공하기도 바쁜데 뭐 중개사법까지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2차 과목 중에서는 공개사법이 최고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똑같은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점수 받기가 쉬우니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학계론 계산하는 거 안 되면 단언컨대 시험 볼 때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된 사람이 100일 동안 학계론 수학적 기초를 닦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안 된다고요. 지금 안 되는 분은. 제가 아는 지인도 수학선생님 학계론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1차. 계산을 잘해서 떨어졌겠어요? 못해서 떨어졌겠어요? 너무 계산 문제 재밌어가지고 한 5분씩 역으로 막 검증해보고 100점, 계산 문제 100점 받고 떨어졌어요. 그 정신 팔려가지고 뒤에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그것만 다시 풀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뒤에 과락 나와가지고 민법은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시간 뭐 10분 남았다니까 그때부터는 막 손이 들들들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배하고 이런 거. 그래서 꼭 모의고사는 점수와 상관없이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점수는 연연히 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점수 안 나오는 게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포기만 안 하고 왜 틀리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어렵긴 해요. 실제 시험보다는 사실은. 왜냐면 쉽게 냈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점수를 나왔는데 실제 시험 떨어져 버리면 욕 듣잖아요. 출판사나 학원이나 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최대한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틀리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꼭 모의고사도 그래서 연습을 한 10번 이상은 풀어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그래야 실전에 가서는 담담하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94번에 1번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우리 암기 프린트에 7일, 10일 다 정리되어 있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인장 등록 위반하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박스 안에 여러 개를 묶어놓고. 그래서 계약서 서명날인,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이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했는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경우는 법인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분사무소의 경우는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돼요. 왜냐하면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개인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거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요.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그 옆에 도장 찍는 안이 있어요.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러나 등록 인장 변경 등록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변경 등록 신고서. 변경 등록은 1가지. 처음 등록할 때는 3가지입니다. 따라서 94번에 2번이 답이고요. 9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나요? 이게 7이 37번인가요? 39번에 있네요. 39번.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13번에 있죠? 39번에 13번 7mm 이상 7mm 이상 30mm 이내. 39번에도 있고요. 또 35번에도 있죠. 35번에 9번. 왜냐하면 7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30을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mm가 아니라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는 인장 크기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크기 제한이 없다고요. 인감도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95번에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4번 소속공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2번에 있죠? 39번에 2번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95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96번 103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원래 고용관계법에 따르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 예고를 해야 되죠. 최소한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그만두게 하려면.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래는 보조원 해고하려고 하더라도 역시 한 달 전에 해고 예고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니까. 근데 현업에서는 거의 계속 괴롭히면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면 계속 괴롭히면 돼요. 괴롭힘 방법 간단하더라고. 저도 괴롭힘 당해봤는데 계속 하는 것마다 태클 걸면 돼. 왜 그거 했냐. 계속 저도 여자 화장실 청소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 화장실은 안 하고 남자 것만 했더니 왜 여자 화장실 안 했냐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욕 듣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마다 다 태클 걸면 더러워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못 버틴다고 해고 예고 안 해도. 여러분도 만약에 자르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괴롭히면 된다고. 굳이 안 그러면 한 달 월급 더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이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책임이 있다. 사장에게도. 그 다음에 3번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된다. 안 하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5번 고용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그 소속공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부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직접 시도회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97번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이라고 했죠.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그 다음에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했죠. 5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98번 틀린 것 답만 4번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99번 역시 틀린 것 답만 보겠습니다. 1번이 답인데 개업공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개사의 인장은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업무개시 전이죠. 소속공개사든 개업공개사든 인장 등록은 모두 업무개시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10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교육공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한 정에 등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므로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디귿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법인의 인장, 적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된다. 리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은.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06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우리 암기 프린터는 휴폐업이 51번에 암기 프린터 51번에 27, 28, 29, 30에 있나요? 맞아요? 29번, 30번 휴업신고. 휴업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휴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또 반납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 휴폐업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기 때문에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 없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는데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모두 미리 해야 된다고요. 물론 6개월 초과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징집. 우리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집제죠. 논산훈련소에 집합하시오 이렇게. 저는 이게 대전 여기 제가 1982년도 여기서 공군 제5 전술 이게 뭐지 공군 300 제가 344기인데 지금 한 344기로 제가 여기서 훈련 받았어요. 여기 그때 여기가 공군 부대였는데 여기 1982년도에 몰라요? 공군 부대였어요. 그 기억이 6주 훈련 받았는데 그때 훈련 받고 담장 안에만 있다가 82살 먹는 할머니 지나가길래 막 여자다 하고 전부 다 뛰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한 6주 동안 그 철조망 안에 있다가 그 징집 뭐 공군은 징집 아닙니다. 모병제입니다. 얘는 공군은 시험 봐가지고 갔어요. 징집이 아니고 공군은 시험 봐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시험 봐가지고 갔는데 좋은 줄 알았더니만 엄청나게 제가 35개월 근무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한 2년도 채 안 되더라고요. 공군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은 그거 했는데 뭐지 그 경찰 아니고 그 뭐지 경찰처럼 하는 거 뭐예요 그 경찰서에 근무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 데모하고 이런 거 진압하는 거 의경이 더 좋더라고. 저는 공군 가라고 했더만 의경 간데 의경은 뭐 매주 기어 나와 매주 그 군부대에서 매주 나오니까 미치겠더라고. 매주 나와가지고
돈은 더 써요. 오히려 그 저보다도 매주 나오니까. 근데 공군은 한 2주에 한 번씩 나와요. 그 대신에 길고 기간이 길어요. 근데 의경은 길지도 않더라고. 기간도 똑같고 휴가는 맨날 수시로 나오더라고요. 의경도 옛날에는 시험 봤는데 지금은 추첨 뺑뺑이 추첨이라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그 시험 봐가지고 부정이 많이 있어가지고. 군대 가는 게 징집이에요. 징집. 그 다음에 치약, 학교 가는 것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학교 가거나 군대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고요.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6월 초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6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임치 사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6월 초과 무단 휴업 빼고 나머지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하면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106페이지 101번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은 6월 초과 휴업, 휴업한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분사무소 폐업,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모두 미리 하는 거 맞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다. 근데 조금 전에 했던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사후 7일 이내 했죠? 미리 못하고요. 7일 이내. 또 사무소 이전 신고도 사후 10일 이내 신고하죠? 또 이게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고가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개인 묘지 설치,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사전 절차인지 사후인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특히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지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101번에 답 4번이고요. 102번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휴업기간 변경, 2번 답만 보겠습니다. 말 다 했기 때문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미반납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반납되어 있는데 또 반납할 수가 없죠. 이미 휴업할 때 반납했잖아요.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3번 틀린 것은 했는데 2개월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예, 3개월 휴업할 때도 신고할 필요 없죠.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제가 2개월 휴업하려고 맘먹으면 신고할 필요 없죠 하니까 없대요. 2개월 지나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2개월 더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4개월 마음이 먹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마음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 결론은 휴업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요. 결론은 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휴업해도 사무소 두고 월세 계속 내야 되고, 우리 학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문 닫아 놓고 강의도 안 하고 문 닫아 놓고 월세 내고 이렇게 한 사람 없다고요. 어떻게든지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한다고. 그럼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고 장사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넘기지. 그냥 문 닫지는 않겠죠. 휴업은 현실적으로. 병원 입원하고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는 다 실장이나 직원들이 다 해요.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휴업을 해버리면 그는 업무 연소성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는 다시는 재기 못해요.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저는 휴업한 사람 보기는 봤어요. 그 뭐 상당해가지고 부모님 상당해가지고 휴업한다고 써붙여놓고 이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 휴업했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도 없죠. 의무도 없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 친구, 제 여친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데 20살 때 친구, 진짜 친구일 뿐이에요. 그건 지금도 우리 집 옆에 살아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내 밤에 운동장도 돌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 진짜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 친구는 남친하고 저 아닌 다른 남친하고 남미 간다고, 남미 여행 간다고 보름 동안 휴업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더라고. 써붙여 놓고 그냥 뭐 사정으로,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딸 한 번씩 와서 보라 하고 그냥 보름 동안 문 닫고 가더라고요. 그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15일 동안 매일 한 건씩 했대요. 그러니까 안 가고 하루 종일 한 달 내에 붙어 있는 거나 갔다 온 거나 돈 번 거는 결론은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래요. 돈 번 거는. 근데 그 쉽지 않죠. 15일 문 닫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그 친구는 10년 넘게 했어요. 똑같은 일을 10년 넘게 하면 지쳐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행을 자꾸 다니면 그게 활력이 되거든요. 너무 그래서 무리하게 오버페이스 하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2개월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개월 할 때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적발되면 4개월 됐는데 적발되면 뭐라고 하면 돼요? 휴업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뭐 이러면 그 말 안 하겠죠. 현실적으로 사고만 안 치면. 그 옆에 중개업소에서 민원 제기하겠어 안 하겠어? 경쟁업소 없어지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죠. 문 닫고 일 안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휴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취약, 징집, 입영 6개월 초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낸다고 했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4번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업무정지 처분. 시험에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다음 중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3개죠. 1번부터 3번 이거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은 업무정지는 6개월이잖아요. 길어야 6개월 동안 문 닫는데 간판 뗐다 다시 붙이려고 하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 간판 떼고 붙이고 하려면 뭐 차가 와야 되잖아요. 이게 간판 들고 차 높이 올라가는 차 이런 거 오더라고요. 1층에 붙이더라도 간판을 높게 붙여야 되니까 그냥 사람이 들고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하라는 말이 없어요. 저도 폐업해봤어요. 폐업하니까 간판은 묻지도 않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더만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전화 와가지고 간판은 뗐습니까? 묻길래 안 뗐는데요. 그래 봤어. 그러니까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지금 간판 단지 한 달도 안 돼가 내가 망했는데 좀 권리금 받고 팔아야지. 그냥 그 떼야 됩니까? 꼭 이러니까 그럼 가급적이면 빨리 떼시고 꼭 안 되면 간판에 이름이라도 그 좀 테이프로 붙여 놓으세요. 안 보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보통 보면 그 일반인들은 계속 중개사무소 10년 20년 한 사람이 하는 줄 알지만 계속 사장은 바뀌죠. 그 보면 이름을 오리 붙여가지고 다른 걸로 붙여놓고 했잖아요. 이름만. 간판은 그대로 하고 굳이 간판 바꿀 필요 없어요. 옛날 사람 하던 거. 왜냐면 그 단골 손님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간판 다는 거. 중개업소는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된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새로운 간판 다는 거 좋은 거는 업종에 따라 다 달라요. 그 통계가 다 이게 심리적으로 있어요. 모텔 같은 거 이런 거는 새로 바뀌면 어디로 가요? 돈이 똑같으면 옛날 모텔 가요? 새 모텔 가요? 안 가봐서 몰라요.
통계는 돈이 똑같으면 다 90% 이상이 새 모텔로 가는데, 새로 지은 대로 모텔은 돈이 똑같으면. 근데 식당은 똑같은 음식 맛이 똑같고, 그런데 흐름하고 옛날 오래됐는데 단골 줄 서가지고 1시간씩 기다리는데 그 서가지고 있고 텅텅 비어있고 사람 바로 들어가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데는 안 간대. 새로 생겨도 식당은 심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주유소가 만약 새로 생기면 돈 똑같다고 가정하면 옛날 주유소나 새 주유소나 그는 분산된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그냥 간대요. 중개사무소도 무조건 새 거보다는 오래 해야 금방 생긴 건 좀 공신력이 없잖아. 저기 뭐 제대로 알겠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던 업소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겠나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답 4번입니다. 간판은 전부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철거해요. 그래서 저처럼 권리금 받고 팔 건데 좀 기다려보세요 하니까 알았어요.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도 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인터넷에 적시, 지체 없이 이렇게 문제 바꿔냈더니만 뭐가 다른데 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던데요. 좀 달라요. 적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적시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103번에 4번이고요. 5번은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된다. 이건 지체 없이가 아니고 적시예요. 적시.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돌려줘야 돼요. 재개하겠다 하면.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안 돌려주면 그냥 했다가는 개시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적시 반환해야 된다. 담당자 없으면 대리근무자라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적시는. 110페이지 10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업, 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기억 들렸고, 니은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별도로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업무 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는 별도로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이건 X죠. 등록은 주된 사무소 하나만 등록한 거잖아요. 등록 취소는 주된 사무소 하나 등록 취소되면 모조리 업무 못합니다. 분사무소도. 근데 주된 사무소만 업무 정지당해도 분사무소는 업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치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 조문대로 하면 초과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기출문제 지문에 이렇게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기출문제 지문에. 이상이라고 나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의신청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럼 취약을 이유로 6개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휴업 6개월 할 수도 있죠. 6개월 이하도 할 수 있고 6개월 이상도 할 수 있잖아요. 다만 법조문에는 6개월까지는 취약이 아니라도 휴업할 수 있고 6월 초과하려면 반드시 취약, 징집,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법조문에는 이상이라는 말이 없고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취약이라도 6개월도 할 수 있고 6개월 이상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법조문에는 6개월까지는 취약과 상관없이 할 수 있고 6월을 초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리얼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폐업은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그 다음 미엄, 휴업한 중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했는데 신고 위반으로 벌금은 없습니다. 모든 법을 신고 위반으로 벌금은 없다고. 신고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법상 신고, 민원인이 신고하면 행정관청이 반드시 적법 요건을 갖췄으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허가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게 허가라고요. 근데 신고는 무조건 신고를 하면 수리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해태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지 벌금과 같은 형벌은 없다고. 신고 위반으로. 그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징역 벌금이 있지만
신고 안 해가지고 벌금은 없다고요. 모든 법 통틀어서. 그래서 X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입니다. 답 그래서 4번입니다. 10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휴업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 외에 전자문서 할 수 있다 했는데 휴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106번이 이게 기출문제로서 모두 정답,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가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니하여 20만 원이다. 과태료에 대해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명칭, 광, 반납,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어요.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6번에) 있죠. 26번. 26번에 있는데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보이게, 휴 해가지고 거기 보이게 휴 맨 밑에 적어놨는데 1, 2, 3, 4는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그 다음에 9번은 구체적 기준이 20만 원. 나머지는 30만 원이거든요.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그래서 1번이 20만 원 받았다 했다면 20만 원 받았다 했으면 맞습니다. 1번이. 근데 20만 원이다 했으니까 딱 20만 원이고 30만 원도 안 되고 10만 원도 안 된다는 취지니까 이게 틀릴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 거라고요. 이 구체적 기준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이게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10만 원이라고 대통령령에 보면 이 구체적 기준이 10만 원이면 이 10만 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잖아요. 1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을 왜 적었지? 20만 원이라고요? 20만 원. 20만 원에 2분의 1 더하면 10만 원 더하면 얼마? 30만 원, 10만 원 빼주면 10에서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이다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20만 원 받았다 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20만 원 받을 수 있죠? 구체적 기준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20만 원이다 했으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옳은 걸 1번을 가정답을 했다가 모두 정답, 답 없음으로 했습니다. 2번은 아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갑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들으면 공주시에 신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고 이론적으로는 누구? 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했죠?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소위 특수법인은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의 메뉴에 있는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외국인은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안 된다. 왜?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회사 아니죠? 107번 전자문서 할 수 없는 것 답 1번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8번 틀린 것입니다. 3번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할 수 있다.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108번의 답이고요. 109번 휴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교육공개사가 등록 후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X. 2번 중개업 외에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휴폐업만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휴폐업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하다. 방문신고만 된다. 4번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때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신고, 변경신고 할 때는 또 반납할 수 없죠. 이미 반납된 상태입니다.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가 3월 초과하여 무단 휴업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09번에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철거 아까 110번 했습니다. 간판철거 여기 휴업, 폐업, 등록 취소, 휴업이 아니고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이 세 개는 간판 철거해야 되고 휴업이나 업무 정리는 간판 철거 하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하는 거 세 개밖에 없고요. 답 4번입니다. 111번 예, 11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휴업을 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가 아니라 전부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게 휴업, 폐업 전부 미리 신고해야 된다 적어놨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1월 초과하는 휴업,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틀렸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틀렸고 4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이중소속은 안 된다고요.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12번에 보면은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죠? 3월 초과 미리 신고. 니은 개업공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폐업은 첨부 반납해야 된다. 원본을. 디귿 휴업신고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여기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한다.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폐업신고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112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휴업신고 다 인장 등록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고용인 이런 내용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8페이지 전속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도록 하겠습니다.